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 세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1차 시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트너나 IITP 등 리서치 전문기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름잡는 전략 기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함께 자율주행을 함께 이해하고 공부해 나갈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정희훈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연 그러면 어떠한 시대인가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주목해야 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제1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정리한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실 텐데요. 산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인간이 어떠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대비해서 어떤 무언가의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데 필요한 생산적인 활동에 있어서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류는 살아오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4번의 산업혁명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은 바로 18세기에 있었던 혁명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일까요? 증기기관 기차? 증기기관?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줬을까요? 1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우리의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어땠습니까?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모든 일을 때워야 했죠. 인간은 모든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성을 창출을 해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나 기계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 뒤에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인간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수행했던 일을 이제는 기계가 대신 하게 되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인간이 힘든 일을 기계가 더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기계가 더 좋은 생산성을 창출을 하더라라는 거죠. 결국은 기계에 의한 인간의 노동에서부터의 해방, 그리고 기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어떤가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혁명이죠. 자, 1차 산업혁명이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어떤 생산적인 활동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 2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큰 변화의 흐름을 누가 주도를 하죠? 바로 전기에너지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기계와 전기에너지가 결합되면서 인간이 동일한 시간에 생산해낼 수 있는 아웃풋은 더 극대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바로 뭐가 발달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앞에서 쓰시고 계실 PC죠. 예.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혁명, 즉 제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기계와 전기에 의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인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형태로 생산의 혁명이 발생을 하고 산업의 혁명이 발생을 했다면, 제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뭐가 나오게 되죠?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식 그리고 정보가 나오게 되죠. 인간은 이때서부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활동, 사무적인 활동, 기타 여러 가지 효율적인 활동들을 창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후반의 3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드디어 제4차 산업혁명이죠. 제2차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그 21세기 초반에 2016년이죠. 바로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서 주창된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제3차 산업혁명과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혁명입니다. 그렇죠?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혁명인데 과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가운데 그림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능정보기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기에 바빴습니다. 쏟아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교적 소극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하는 데 바빴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과연 이 쏟아지는 정보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으로 업무 효율,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조금 더 정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을 하는 경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지능과 결합을 시켜서 지능과 정보를 융합한 형태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간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을 하는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에 의한 혁명은 3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제2차 정보혁명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보와 데이터가 가진 힘은 나날이 막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지능정보기술,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는 지능정보기술은 국가산업의 흥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능화된 정보,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시기에는 아직 제 설명이 좀 짧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 지능과 정보가 융합된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의 트렌드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는 가트너라는 미국의 전문 ICT 분야 리서치, 컨설팅, 연구기관에서 매년 발행을 하는 자료들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거쳐서 매년
매년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10대 전략 기술은 어떠한 기술들로 구성이 되냐 하면 바로 지금 가장 정점에 달해 있고 사회적으로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점에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향후 5년 안에는 정점에 달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술들을 바탕으로 매년 빠짐없이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트너라는 시장조사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의 12,000여 개 이상의 고객을 두고 있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을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그 해를 주도하고 있는 기술, 그리고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기술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 제가 지금 준비한 것처럼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가트너에서 어떠한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했을까요? 먼저 이 10대 전략 기술을 가트너는 세 가지의 키워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인텔리전트, 지능이죠. 그 다음 디지털입니다. 그 다음 메쉬입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총 10개의 전략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좀 살펴볼까요? 먼저 바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죠? 오토노머스 띵입니다. 오토노머스 띵 뭘까요? 직역을 하면 자율사물이 되겠죠. 자율사물.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볼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제어가 되는 사물들을 우리는 자율사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들. 또 뭐가 있죠? 드론도 있죠. 그리고 수업 후반에 배우겠지만 공장 내 물류를 자동으로 무인으로 이송을 하는 AGV와 같은 이런 자동차나 드론, AGV와 같이 산업체에서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사물들이, 그리고 그 사물들과 관련된 기술이 바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사물에 의해서 인간이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그거를 기계와 전기에너지와 그리고 컴퓨터가 대신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자율사물, 자동차나 드론, AGV와 같은 것들이 기존에 인간이 하던 운전, 그죠? 공장에서 물류를 이송을 하는 것, 그리고 택배나 물류를 배송을 하는 업무들을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사물과 관련된 기술들이 향후 지금 이미 정점을 달리고 있고 또 향후에도 잠재력이 큰 그런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볼까요? 디지털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맨 위에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디지털 트윈이 뭘까요? 이 개념을 잠깐이라도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전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윈,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볼까요? 디지털 쌍둥이인데요. 쌍둥이라는 건 뭔가요? 둘이 서로 똑같다, 닮다를 우리는 보통 트윈, 쌍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닮았다는 걸까요?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닮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시나요? 가령 우리가 건축물과 같은 도면을 설계할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나요?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건축물을 그대로 도면으로 옮기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CAD라는 프로그램에 담아내는 것처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물건들을 그대로 디지털 세계로 복제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이 왜 10대 전략 기술이 되는 걸까요? 가령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뭡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공장 자동화겠지만 결국은 공장 자동화가 추진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공장이 인간의 통제에 의해서 덜 간섭을 받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 안에 공장의 장비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생산 시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거를 바라봐야만 할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기초가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공장의 장비, 배치, 레이아웃 등을 그대로 컴퓨터로 옮겨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장비가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 가능하고, 그래서 그 예측한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부품을 갈아 끼워야 되느냐, 아니면 장비를 미리 좀 멈추고 손을 봐야 되느냐, 그러한 일련의 대응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즉 일이 터졌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사전에 대응을 한다면 어떨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들이 향후 10대 전략 기술로서 선정이 되었던 것 같네요. 자, 또 바로 아래 볼까요? Empowered Ed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도 생소했는데 Empowered Edge 더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엣지라는 표현이 이 기술을 정의하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엣지, 뭐 가장자리라는 뜻이죠. 예. 사실은 Empowered Edge라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을 축약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중앙에 있는 서버에 클라우드 형태로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령 중앙에서 모든 대용량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연산까지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 중앙 서버 입장에서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그 전 세계 혹은 전 도시, 전 공장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과연 클라우드로 보내서 꼭 클라우드에서 중앙 서버에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아니면 공장의 하단에 있는 장치들 근처에 있는 그 무언가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간단한 데이터를 활용한 연산이나 처리는 그 엣지에서, 엔드 포인트에서, 너무 어렵게 설명드렸죠. 바로 그 사용자의 디바이스나 아니면 공장 최하단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디바이스에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간단한 연산이나 처리는 대신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는 데이터를 클라우드까지 보내서 중앙까지 보내서 그걸 다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엣지 컴퓨팅이 지향을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전송 시간의 단축, 그리고 클라우드의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현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 역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전도유망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메시라는 키워드를 볼까요? 메시라는 키워드를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 많이 보이네요. 암호화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이 역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떠올랐고요. 자, 스마트 스페이스가 보이네요. 스마트 스페이스, 스마트한 공간, 이라는 표현을 막상 직접적으로 접하니까 좀 추상적이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스마트한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마트한 기능이 모두 축약되고 연결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티라는 표현 익숙하신가요? 스마트 시티라는 게 뭐죠? 똑똑한 도시? 도시 안에 보통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 안에 뭐 자동차도 돌아다니겠죠. 도시 안에 뭐 아파트도 있겠죠. 여러 가지 도시들을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는 더 똑똑해져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것처럼 자율적으로 스스로 운전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더 똑똑해져서 여러분들이 나가도 알아서 난방을 제어해주고, 알아서 가전제품을 실행시켜주고, 알아서 빨래를 돌려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든 산업 인터넷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하나의 모든 것들이 연결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지능화된 인프라들이 집약된 이런 공간을 우리는 스마트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페이스가 2019년 기준으로 가트너에서 10대 전략 기술로 선정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각각의 10대 전략 기술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사회,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020년 10대 전략 기술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년 발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자, 10대 전략 기술 지금 한번 보시죠. 자, people centric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나와 있고요. 스마트 스페이스. 여러분들 방금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표현 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제시된 것을 기준으로 각각 5개씩 기술들이 나열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화면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에서 좌측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people centric이라는 키워드 하에 나열되는 기술들이고 여러분들이 두 개 분할된 그림 중에서 각각의 우측에 있는 기술들이 스마트 스페이스라는 키워드 하에 구분이 된 기술들입니다. 어떠한 기술들인지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퍼, 초자동화라는 거죠. 자동화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의 모든 프로세스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향후 10대 전략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가트너에서 내다봤습니다. 자, 또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인파월드 엣지라는 기술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토노머스 띵.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라고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AI 시큐리티. 바로 두 번째 오른쪽 아래 보이시나요? AI 시큐리티. 시큐리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스마트 스페이스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된다. 여러분들은 몸은 비록 집 밖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더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집 밖에 계시지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난방을 켜고 나왔는데 그거를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집 밖에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초연결이라는 표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초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보안에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어떻게 보안을 해내갈 것인가, 외부의 침입을 어떻게 탐지하고 그 탐지한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지금의 시스템과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10대 전략 기술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바로 왼쪽으로 보실까요? 트랜스페런시라는 투명성이죠. 투명성? 뭐에 대한 투명성일까요?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의미를 할 겁니다. 우리들 요새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가 되는 이러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본인들의 정보가 소중했으면 하고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가능토록 해주는 기술들이 역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트너에서 선정한 10대 전략 기술들 살펴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2019년에도 20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autonomous thing, 즉 자율사물이라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년 ICT와 관련된 10대 이슈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대 이슈라는 것은 전문가의 심층 면접, 인터뷰, 그리고 ICT 분야 종사자들의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9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10개의 키워드로 우리나라의 10대 ICT 이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 모빌리티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ICT 10대 이슈 중에 주요한 하나의 분야였다라는 것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동화, 지능화, 블록체인, 엣지 컴퓨팅 등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미 살펴보셨던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ICT 10대 이슈의 키워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020년에는 어땠을까요? 2020년에도 AI, 모빌리티, 친환경 ICT, 5G 등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개념들이 여전히 주요한 ICT 10대 이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차세대 모빌리티, 오토노머스 띵, 즉 자율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ICT 분야의 향후 기술 트렌드를 주도할 주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가트너나 IITP 등 세계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기술 트렌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